안녕하세요. 수줍어하는 엔진소리 유성찬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8 50 TDI 모델을 대상으로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요. 현재 시작하는 출발 지역은 이 세비섬입니다. 제가 자주 리뷰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도산공원 사거리까지 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도 처음 접해보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디 차량을 타면서 이제 조금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핸들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Q8 같은 경우는 차량 사이즈 자체가 워낙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많이 가볍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적당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독일 차량을 타셨던 뭐 벤츠나 BMW 차량 오너셨던 분들은 그래도 가벼우실 수 있어요. 저도 느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볍긴 한데 그래도 이전 차량만큼 이제 쉽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충분히 타시기, 조절하시기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행 시에 보여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시각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 이 스티어링 휠에 양쪽에 타공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3000cc 디젤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8단 틱트로닉 미션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최대 마력이 286마력에 토크가 61.2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연비는 10.2kg가 적용이 되어 있고 10.5kg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즈 대비했을 때 물론 디젤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준수한 연비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너링 시에도 그 후륜에 조향 장치가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너길에서 조금 더 나은 질감을 보여준다고 제조사인 아우디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직접 느껴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 뛰어나다는 뭐 이제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괜찮게 느껴지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차량에는 보조주행 장치가 어댑티브 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최근 이제 많은 차량들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중요하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조주행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 차량보다 넘버링이 낮은 Q7 이제 9,100만원대 차량이죠. 9,150만원짜리 차량에는 보조주행 장치가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넘버링이 위에 위치한 이 Q8 같은 경우는 그 보조주행 장치가 딱 하나만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Q7보다는 더 멋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S라인 패키지가 접목된 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구매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밟아볼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8단 팁트로닉 미션이 어떻게 구동될지는 아직 느껴보지는 못했고요. 저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그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충격 자체가 실내로 들어오는 부분이 감쇄가 많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승차감도 꽤 준수합니다. SUV 치고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이제 보통 수입 차량들이 공기저항 이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SUV 같은 경우도 많이 작게 내놓는 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안성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물론 기능적인 좋은 점도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그 옆으로 들어있는 베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점입니다. 저 베젤이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베젤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히는 데서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게 되면 운전자가 굉장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거든요. 연비 부분도 이제 상승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차가 조금 이제 서행 구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약간 밟아볼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왔고요.
다시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속도를 이제 한 30km에서 80km 정도 구간까지 이제 높였을 때,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봤을 때 이 미션에 렉이 좀 있다, 또 이제 뭐 터보렉 같은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고 제가 영상 리뷰를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치를 너무 높지 않게 낮은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시승해 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행을 해서 속도를 높일 때에도 이 렉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뭐 고속 구간으로 지금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미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수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쫀쫀하게 끌어주는 느낌은 아니어도, 기존 아우디 차량에서는 굉장히 뭐 준수한 이 질감을 보여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륜 조향 장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너링 부분의 이 느낌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물론 뭐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정교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뭐 BMW에서는, 저는 사실 많이 밟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크게 밟으신 분들은 이제 악셀링과 그리고 브레이킹 감이 민감하게 적용되는 게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밟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BMW의 급하게 선탄 브레이크 느낌이 저는 약간은 이질적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Q8의 차량 이 브레이킹감이라든지 악셀링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급하게 몰지 않는 저의 특성상 이 브레이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급하지 않게 적당하게 이 유압이 잘 발생이 된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 악셀을 한번 쭉 밟아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높이니까 그 엔진 소음이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뒤에 탑승감은 어떤가요? 이 에어서스가, 저 네. 에이비에이터도 탑승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네. 에이비에이터에 있는 에어서스 못지않게 이 아우디 QA에 있는 이 에어서스 느껴보니까 2열 승차감이 둘 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감이, 일반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이 서스펜션감이 다소 조금 말캉말캉하거든요. 그런데 이 Q8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감도 자체가 말캉말캉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살짝은 하드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실 때 이제 SUV를 타면은 이제 뭐 멀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의 이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이질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제 폭신하면서도 너무 폭신하지 않게 조금은 하드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서 주행 모드 변경을 할 건데요. 이 오프로드, 올로드, 뭐 효율적인, 뭐 자동과 다이나믹, 이런 부분들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동 모드로 두시게 되면은 시내에서는 연비 효율적인 에코 모드로, 그리고 고속이 넘어갔을 때는 자동적으로 다이나믹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그리고 악셀이 동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무거워지고 딱딱한 서스펜션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정을 다이나믹으로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속에서도 좀 더 무거워진 핸들감과 서스펜션감을 동시에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현재 상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상태가 저한테 맞는 이 핸들 무게라든지 감도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게 좋으신 분들은 일반 모드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속에서는 가볍게, 고속에서는 무겁게 주행을 하실 때는 버튼을 통해서 자동 모드로 두시면 편리하게 주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한 위치는 르네상스 사거리고요. 현재 위치부터 이제 세브란스 쪽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도산 사거리까지 운행을 하면서 이 평균 연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차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시내 연비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 운전보다 이런 막히는 시내 운전이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킹 부분이 차량 구입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음이나 방청도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외부 소음은 생각보다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차가 워낙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서 외부 소음이 안으로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쇄가 많이 돼서 실내가 정숙하게 느껴지고요.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는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가볍지 않은 엔진 사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시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턴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굉장히 짧게 돕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후륜 조향 장치를 통해서 회전 반경을 굉장히 짧게 가지고 왔고요. 이 아우디 쪽에서는 이 회전 반경이 11.25m라고 얘기를 해요. 차량 사이즈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짧게 돕니다. 물론 앞뒤로 짧은 오버행도 그 역할을 해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후륜 조향 장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모습이네요. Q8은 주행하면서 보조주행 장치가 없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 이 안전 대비 부분에서 얼럭 기능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지금 지나온 교차로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차량이 다가오거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차에서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전하는 차량이 타 사물에 가까이 접근을 하거나 이제 운전자가 감지를 못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것 위주로 얼럿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다가오는 차량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 안전 요소 부분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센서가 좌측과 우측에서 모두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도어를 열 때에도 주변에서 이제 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 다가오게 되면은 도어 안쪽에 위치한 이 라이팅 기능을 통해서 미리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열 때는 이 라이팅 기능을 미리 보시고 승하차를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도산 사거리에 위치한 그 아우디 전시장으로 지금 주차장에 들어왔고요. 주차까지 마무리를 해본 다음에 지금까지 찍힌 평균 연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주차 공간이 충분히 나올까요? 없어. 그러면은 2층으로 올라갈까요? 아니, 끝에 여기다가 주차를 할까요?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주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누적 주행 기록 키로수를 보니까 9.1km가 나오네요. 근데 주행한 이 거리 자체가 워낙 짧다 보니까 정확한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대략 좀 긴 시내 구간에서도 보통 이제 에버리지로 한 8km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7km에서 최소 8km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시승기를 마무리를 지어 보고요.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이 도산대로에 있는 아우디 고진 전시장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딜러분은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용 대리고요. 차량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다루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함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그 명함에 나온 번호로 문의를 주시고 차량까지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제가 전달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서는
더 좋은 영상과 차량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